35만 원을 투자해서 저는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지금 무드림 카페는 대표님이 안 계셔도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자동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 계시면 기분이 어떤가요? 이게 사실 많은 창업자들의 꿈이기도 하고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카페 창업한 지가 벌써 7년째잖아요. 저는 이 7년이란 시간 중에서 단 앞부분 3개월만 일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말에 나와서 일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아예 카페 업무를 하지 않은 지는 5년이나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년 안에서 제가 반드시 맡아야 됐던 업무는 바로 기획과 마케팅입니다. 기획과 마케팅은 제가 당연히 전담을 해서 해왔고, 이곳에서 같이 베이커리를 만드는 게 더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바리스타 역할만 한다면 그러면은 뭐 시간당 한 12,000원 정도 되는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블로그 강사이기도 했었고 현재는 네이버 플레이스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기획한 마케팅 전략들이 지금 무드림 건대점, 무드림 금산점, 무드림 대전점을 모두 다 네이버 플레이스 1위로 만들었거든요. 마케팅 업체를 거치지 않고서도 개인 자영업자가 네이버 플레이스 1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 카페를 기획하고 카페를 마케팅하는 데 시간을 썼던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은 파티셰 겸 매니저, 나머지 스태프 중심으로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00만 원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15%에 맞춰놨어요. 전체적으로 다 매뉴얼이 잡혀 있고 7년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직원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직원은 주인의식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커피 경력이 18년 정도 되는 분하고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구이동에 있는 원즈커피의 커친놈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인데요. 그분과 같은 경우는 커피 업계에 무려 18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업계가 돌아가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 다 보여드렸는데, 영업이익률 15%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층 40평대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저는 그 15% 중에서 무려 5%를 매니저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성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오버가 됐죠. 그래서 성과급 규정에 따라서 약 150만 원 정도 추가로 성과급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삼점과 대전점도 마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표님께서는 마케팅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무드림 카페는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망한 카페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브랜딩과 마케팅인데요. 이 마케팅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가 무려 6개나 올렸습니다. 아직도 그 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커피를 원두를 테스트해가지고 더 늘린다, 로스터리 기계를 바꾼다, 커피 머신을 바꾼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바로 글로우 서울이죠. 글로우 서울의 청수상가 같은 경우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바이럴이 스스로 되게끔, 와우 포인트는 하나 정도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뉴 구성을 통해서 스스로 바이럴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약간 그러한 의도된 기획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자영업자가 반드시 2개는 해야 되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네이버죠. 네이버 플레이스를 잡기 위한 영수증 리뷰라든지 자체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체험단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1년에 30-40팀 정도만 돌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발적 바이럴입니다. 그리고 전혀 마케팅 업체의 도움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케팅 업체에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시도했던 건 바로 인스타그램인데, 엄청난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고, 모델을 써서 인스타그램에 지금 광고를 돌렸잖아요. 겨우 한 40만 원 정도 돌렸는데 2달 동안 약 3천만 원 이상의 효과가 났기 때문에 광고 효율로서 측정을 해본다면 KPI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인스타그램 사장이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최소한 메뉴에 대한 얘기라도 꾸준히 올렸으면 좋겠다. 거기다 또 시간이 좀 더 남는 분들은 당연히 스레드까지 하면 좋은데, 스레드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되기 때문에 최근에 창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반드시 스레드까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마음 카페 살리기 시리즈를 하는 동안 마케팅에 돈을 얼마나 쓰셨나요? 초반에 좀 패착이 있는데 당근마켓에 제가 돈을 무려 100만 원이나 썼다는 거예요. 당근마켓은 생각보다 효율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무드림 다이닝을 처음 오픈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이닝을 홍보하는데 당근마켓 100만 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100만 원,
그리고 인스타그램 최저가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썼는데 다이닝은 사실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6월부터는 사실은 마케팅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케팅을 페이스북에 태우는데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거 쓴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가 같은 경우도 지금 6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약 한 50팀 정도 돌아갔기 때문에 50팀의 원재료 값이라고 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딱 그 정도 쓴 게 전체 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매출은 무려 2.5배, 250%나 성장을 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점에는 디저트 말고 다른 메뉴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신메뉴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사실 올해는 제가 무드림 금산에 건축을 해서 완공까지 해서 오픈을 7월 달에 했고 대전점도 11월 달에 오픈을 했잖아요. 건대점 이외에도 전혀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드림 금산가 같은 경우는 장점은 봄, 여름, 가을에 굉장히 최적화된 장소죠. 애견들도 데리고 올 수가 있고 다양한 꽃과 핑크뮬리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는 매출이 많이 오르는 편인데 거기에 좀 더 부가 요소를 갖고 오기 위해서 소금빵이라든지 뭐 아기 공둥이 빵이라든지 이런 빵 종류를 10종류 정도 파티체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금산이라는 곳 자체가 지역상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 당일날 남은 빵은 도시처럼 럭키밀이라든지 푸드뱅크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빵들은 100% 다 폐기해야 되는 로스에 대한 손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대전점과 같은 경우는 럭키밀이라든지 에이블리 오늘의 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 원재료가 정도는 챙길 수 있는 플랫폼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근산점은 지금 겨울이라서 비수기지만 빵지술래의 수요들을 대전점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충분히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다음 주부터는 소금빵을 8종류로 늘려서 확대 생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빵과 휘낭시의 맛집으로서 대전점을 브랜딩하는 모습을 내년 2026년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에이블리 같은 온라인 판매를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다른 수익 모델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커피 유튜버 커친놈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커친놈의 원즈 커피 같은 경우도 구이동 1등 카페거든요. 거의 90% 단골 장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도 대부분 다 연령층이 고연령층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물론 커피 맛이라든지 디저트 맛도 좋지만 지역 상권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오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온라인 판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즈커피 같은 경우는 더치커피와 캔커피를 판매량을 늘리고 있고 최근에 온라인에서 반응이 좋아서 그게 매출로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파티셰를 한 분 더 고용해서 그렇게 생산을 해야겠지만 지금 에이블리에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현재 무드림에서 인기가 있는 밤티라미슈라든지 바나나 푸딩이라든지 삿바탈 푸딩이라든지 이런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해서 2026년에는 온라인 판매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대표님이 목표하시는 월 매출이 있나요? 저는 매출을 더 급격하게 늘리기보단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데 더 방점을 찍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카페 세모를 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가까웠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공간대관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적은 인건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겠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간 임대에서 그 정도 효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스튜디오라든지 파티룸이 생겼기 때문에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게 됐고요. 지금 제가 3천만 원에 15%의 영업이익률을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업이익률을 18%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2026년도에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략들에 대해서도 2016년도에 마음카페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무드림은 어떤 카페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무드림 베이커리 총 3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 건대점은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으면서도 커피도 잘하고 디저트도 맛있네,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카페, 그러면서도 자주 올 수 있는 편안하게 와서 소개팅 명소가 될 수도 있고 데이트 명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제가 무드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 하나의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드림 건대점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고 금산점과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꽃을 심을 계획들이 있고 수국이 피게 되는 6월부터 8월까지는 수국 포토존이 있는 카페로 9월부터 11월까지는 핑크뮬리 카페로 브랜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레퍼런스를 드렸었던 천안 이숙가 같은 경우는 핑크뮬리가 피는 철 한 달에 무려 매출이 1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금산점도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10만 평 카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점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전에 빵택시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빵지술래의 이미지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대전점 근처에는 몽심이라는 빵지술래로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 성심당에서도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점과 같은 경우는 분위기 좋은 인테리어 안에서
소금빵과 휘낭시에를 즐길 수 있는 소금빵과 휘낭시에 전문점으로 이미지를 갖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망한 카페 살리기 프로젝트로 고생하신 대표님 스스로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사실은 뭐 저만의 역할은 아니었고요. 매니저를 비롯한 파치대님의 역할,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에 집중했었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브랜딩이 완성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불황이 계속되는 시대에서 1월달 매출보다 12월달 매출이 무려 300% 이상 성장했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본인의 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올렸었던 20개의 영상을 1편부터 20편까지 꾸준히 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당연히 본인의 업장에 맞게끔 브랜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커피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영업자 분들과도 커피챗을 비롯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을 2026년에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인 분들은 제가 게시물에 공지를 올리면 꼭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5년 무드림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젊은 부자들 TV와 함께 제가 새로 신설한 채널인 무드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